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내년도 새만금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예산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모두 복원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 어디로 갔을까요?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민과 출향인 4천여 명이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새만금 예산 삭감에 분개한 지역 민심을 한자리에서 표출한 겁니다. 민주당 역시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국가 예산안 국회 통과는 없다고 공언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전북 도민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화하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새만금 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모두 4,500억 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애초 편성한 예산안보다 무려 2천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기재부가 삭감한 5,100억 원 가운데 3천억 원만 다시 돌려받은 셈인데 내용상으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고속도로와 항만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공항 예산을 일부 받아냈지만 인이철도 건설 사업 등은 한 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일부 예산 복원으로 꺼져가는 새만금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공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공항까지 327억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제 새만금은 정상 궤도로 달려갈 수 있게 됐다. 3천억 원의 예산 복원으로 새만금 발전에 희망은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깎아버린 새만금 예산의 60%만 돌려받고도 만족해야 하는 전라북도와 정치권. 전북 도민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이 큽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 예산이 9조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보다 1,0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한 해 4,000건 안팎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지만 산재 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 예산에 타당성 연구 용역비가 반영돼 병원 설립에 힘을 받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연구 용역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첫 시작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전라북도가 국가 예산 확보에 공을 들여온 지역 중점 사업은 80여 건. 이 가운데 예산이 반영된 건 절반가량에 그쳤고 확보한 예산도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장 조성,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설립 등 대규모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영향이 큽니다. 전라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9조 163억 원, 올해보다 1,0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린 거와 비교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번 예산 과정에서 아쉬웠고 부족했던 부분은 되짚어보고 개선해서 25년 국가 예산 확보에 더 치밀하게 대응해서 전라북도는 지역 성장을 이끌 대규모 신규 사업을 더 촘촘히 준비하고 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익산역 주변 구도심 상권을 되살리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얻지 못한 채 세금으로 지은 건물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인구 30만 명을 넘기며 호남의 3대 도시로 꼽혔던 익산시. 익산역 앞 거리는 대표적인 번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문 닫은 숙박업체의 분전함은 녹이 슬어 떨어지기 직전이고 간판 글자는 모두 지워졌습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랑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도 있긴 한데 거의 평일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익산시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에 지난 5년간 300억 원 가까이 썼습니다.
하지만 뉴딜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문을 연 청년 공유주방 입점업체 3곳 중 한 곳은 1년도 안 돼 폐업했습니다. 특화거리 안에 박물관과 전시 공간도 새로 갖췄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익산시가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 조성을 위해 지은 청년 창업 공간입니다. 하지만 상담실부는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그 앞에는 언제 왔는지 모를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사용되는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기존 청년센터 청숙 공간이 협소하고 취창업 지원에 한계가 있어 청년시청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수도권 IT 업체를 유치하고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가 공실률은 40%대로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백억 원을 쓰고도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익산역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앞선 대책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익산시가 새롭게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내놨습니다. 닭 음식점들을 모아서 치킨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사업 내용이 부실한 데다가 지원책도 부족해서 벌써부터 보여주기식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년간 이뤄진 여러 정책에도 좀처럼 거리가 활기를 찾지 못하자 익산시가 새로운 대안을 내놨습니다. 젊음의 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 사이 600m 일대에 닭 음식점들을 모아 특화 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구도심 치킨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익산시는 닭 요리 특화 거리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식 창업 희망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관 주도보다는 우리가 이제 시발점이 돼서 민간에서 100% 투자하는 사업까지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창업을 유도하는 게 사업의 핵심인 셈인데 지원책을 들여다보니 지원 금액은 시설비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마저도 절반은 창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원하는 점포 수는 단 4곳에 불과합니다. 4곳의 점포로 거리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상인들조차 회의적입니다. 이거 주려면 지금 5개, 5개는 줘야 되고. 한 골목당 5개요? 그렇지. 월세도, 보증금도 그런 거 다 내가냈는데 그게 과연 여기 그렇게 해서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배달 수요가 많은 업종 특성이 텅 빈 구도심을 다시 채우기 위한 도시 재생의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다시 세금만 들이고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한승우 전주시 의원이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주관 운영사 변경이 위법하다며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시정 질문에서 협약서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근거로 운영사 변경이 위법하다고 지적했지만 전주시는 법률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로 예정된 운영사 변경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전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군산의 한 발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활용하는 시설을 민간 발전사 가운데 처음으로 가동했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연탄과 목재칩을 태워 전기와 열을 만드는 군산의 한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발전기 5기 가운데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3기는 한 해 15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배출량 일부를 줄였습니다. 발전기 1기 옆에 높은 탑과 복잡한 배관으로 이뤄진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설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서 연소 후에 나오는 배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포집해서 액화시켜서 발전소 측은 국내 최대 규모인 이 설비를 통해 한 해 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승용차 5만 대가 한 해 동안 내뿜는 양과 같습니다. 한전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뒤 570억 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경제적으로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액체로 만든 액화탄산을 팔고 있고 탄소 배출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드라이아이스 생산용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반도체급 액화탄산 공급을 검토하고 있고, 발전소 측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설비를 운영하면서 기술을 보완한 뒤 다른 발전기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다음은 KBS의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완주군 용진읍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손편지와 함께 쌀 600kg을 읍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2008년부터 이어진 얼굴 없는 천사의 쌀 기부는 올해까지 모두 540포대, 9,600kg에 이릅니다. 편지에는 어려운 이들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용진읍이 됐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기부받은 쌀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성준후 부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표와 주변에 대한 정치 탄압의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주요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고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없이 남원 임실 순창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자신을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알린 것은 선거 방해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용 부원장의 재판 위증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본부장을 지낸 성 부대변인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4개 정당의 청년 정치인과 함께 내년 총선 준비 상황과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전북 지역구를 10석에서 9석으로 한 석 줄이려고 해 지역 정치권에 반발을 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진단해봅니다.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새만금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자신은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부대표이자 군산지역구 의원으로서 100% 복원되지 않은 새만금 예산안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어 항의를 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의 상처가 곳곳에 남았다며 아쉬움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의 특정 지역 쏠림을 막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시행 중인 새 인사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청이 중등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해 전보 시행 직전 모든 학교의 신규 교사를 우선 배치했다며 교사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거나 기피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뒤 교육 환경을 먼저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정원 외 결혼이 발생한 학교에 경력 교사를 우선 배치하던 방식을 바꿔 신규 교사부터 배치하는 내용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